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연말이면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금 이슈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경제재테크 분야 1위 미국 주식 사관학교와 콜라보레이션으로 미국 세금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안 보고 지나치신다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모든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매수 매도를 통해 얻은 차익 실현의 달러, 배당을 받아 내 통장으로 들어온 달러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금융투자에선 차익 실현에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세금을 배당소득세라 부르죠. 다가오는 연말, 이 두 세금에 대해서 방심한 채 넘어갔다간 2023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양도소득세는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순이익 합산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2022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2023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선 부과가 되지 않고 오직 1년 동안 진행된 모든 매도에 대해서 전체 수익과 전체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토리자는 지난 2022년 한 해간 애플, 테슬라, 코카콜라를 매수 매도해 각각 1만 달러, 마이너스 5천 달러, 2천 달러의 총 7천 달러의 차익 실현을 올렸습니다. 인텔은 아직 팔지 않았으니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새 종목을 통해 걷어들인 수익 7,000달러 양도세를 계산해 본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 5,000달러가 과세 대상입니다. 5,000달러 22% 총 1,100달러 양도소득세가 부과 대상이 되고 이를 2023년 5월 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 쉽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1년 사이의 수익이라면 과연 그 1년이란 기간은 언제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한국 시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0일 31일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해외 주식 결제는 증권사들마다 대동소이하게 영업일 기준 딜레이가 존재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3일, 홍콩은 2일, 중국은 1일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테슬라 100주를 매도 버튼을 눌렀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매도되는 시점은 3일 후란 이야기입니다. 즉 연말에 휴일이 없다면 미국 주식과 일본 주식은 12월 28일, 홍콩 주식은 12월 29일 장중에 매도한 것까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합산이 됩니다. 중국은 12월 30일이겠죠. 자, 그런데 올해 12월 31일은 토요일로 증권사 휴일입니다. 증권사 영업일로 하루가 제외가 되니 결국 2023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차익 실현은 미국 주식과 일본 주식은 하루 더 빠르게 계산된 12월 27일 장중, 홍콩 주식은 12월 28일 장중, 중국 주식은 12월 29일 장중에 매도된 것까지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매매 기간은 절세 면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5,000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세금을 22%나 뜯어간다는 사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매매 기간을 잘만 이용한다면 내야 할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까 마이너스 4,000달러 손실이 나고 있는 인텔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생각해서 팔진 않았지만 양도소득세 합산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27일 장중에 팔아버리고 2023년 1월이 되자마자 똑같은 금액으로 재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텔을 포함한 4개 종목의 모든 수익은 3,000달러로 줄어들게 되고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 1,000달러가 총 수익이 됩니다. 1,000달러 22% 220달러가 양도소득세로 부과가 되죠. 인텔이야 주가가 하루 이틀 사이 변동해서 기존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는 있지만 대신 양도소득세는 1,100달러에서 220달러로 확 줄어들게 되니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꿔 말하면 2022년 12월 말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인들이 일제에 물려있는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를 쓸 것이 뻔하므로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간 종목은 이때 주가 하락을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예탁결제 홈페이지에서 우상단 국제거래 메뉴 좌측 외화 증권 예탁결제 종목별 내역을 클릭하시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주식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순매수 탑인 테슬라의 경우 205억 달러어치나 샀었네요. 여기 있는 것들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단계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주가 조정이 올 수 있으니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환율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에 환율을 각각 곱해서 원화를 기준으로 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위 표처럼 200달러 어떤 주식을 100개 사서 195달러의 손해를 보면서 내어놓았더라도 자동 원화로 환산되어 양도 차익은 2,37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467만 5천 원을 내야 하죠. 나는 분명히 달러로 5,000달러나 손실을 봤는데 환율이 올라서 손실이 아니라 이익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환율이 다시 1,100원으로 폭락해서 원화로 손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만 가지고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손해를 안 보려면 매수 직전에 달러를 사고 매도 직후에 달러를 팔아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울까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 시에는 매수와 매도 시점의 환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 상황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역량도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배당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세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양도세 계산보다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해외 주식 또는 해외에 상장된 리츠들은 배당금을 충실하게 투자자들에게 지급합니다. 각 국의 현지 원천징수세율에 맞춰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15% 수준으로 높은 원천세를, 중국과 베트남은 10%, 홍콩은 0%로 상대적으로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배당소득세 14%에 주민세 1.4%로 총 15.4%를 원천 징수로 거둬들이고 있죠. 배당이 될 때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투자국가연지에서 한번 원천 징수되어 우리 계좌에 찍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무상증자로 각각 따져볼 경우 한국에서의 세금 처리가 다소 복잡해지는데요. 첫 번째, 현금 배당의 경우입니다.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14% 이하인 국가의 경우 한국은 추가 세율을 걷습니다. 소득세로 14%에서 현지 원천징수 세율을 뺀 세율에 배당 지급의 기준 환율을 곱한 금액과 주민세로 소득세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주민세로 징수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현지에서 10% 원천 징수를 하는 중국 주식의 경우 국내에선 14%에서 10%를 뺀 나머지 4%를 소득세로 1차적으로 징수합니다. 2차적으로 다시 소득세 10분의 1에 해당하는 0.4%를 주민세로 2차 징수합니다. 총 4.4%를 추가 징수해 중국 주식은 14.4%를 배당세로 내는 것이죠. 반대로 14%를 초과하는 미국 주식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가로 징수된 1%의 소득세에 대해선 별도 환급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식 배당의 경우입니다. 주식 배당은 우리가 받는 배당을 선물로 보기 때문에 현지 국가에서 원천 징수가 되지 않아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를 계산해서 15.4%의 국내 세율로 배당세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0주에 A라는 주식을 배당받았을 경우 A 주식을 받으면 배당받은 시점의 주가가 $20라면 이 주식을 받고 나서 바로 팔았든 가지고 있든 $200에 15.4%를 뗀 $30.8, 다시 이를 해당 시점에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 배당세로 청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무상증자의 경우 해외 주식은 무상증자의 재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으로 처리할 때 모든 무상증자는 배당으로 간주해서 주식 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세를 징수합니다. 가끔 무상증자를 하는 해외 주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전체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표국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때에는 외국에서 원천 기수되는 배당세는 여기서도 공제가 되니 세금을 두 번 뜨는 건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와 미국의 세금 폭탄 제도인 PTP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2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렇게 연말 세액 정리 및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 사관학교 신승윤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응을 보고 앞으로도 미국 주식 관련 및 기술 투자에 대해서 몇 번 더 영상을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오늘 이야기 못한 금투세 및 PTP 이야기고요. 추후로 유가 이야기 역시 준비해봤습니다. 토리자리 누드경제는 매주 수금 오후 7시에 업로드됩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